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예, 그럼 계속해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전자공시 중에서 픽하신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설 소식들에 대해서 요즘에 좀 연이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규모 자체도 큰데요. 효성화학도 오늘 픽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외에도 어떤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동학개발 그리고 한미 글로벌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효성화학부터 한번 포인트 짚어볼까요? 요새 이런 뭐 증설이나 뭐 수주 공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신경 안 쓰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다 나중에 돈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기업들한테도.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또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대규모 수주 공시해가지고 10조 원짜리. 뭐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 뭐 사건이죠. 사건 10조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만큼 이제 그런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2차 전지를 알 수 있는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NF3라고 이제 증설 투자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1,198억 원 금액이 꽤 큰 편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세정 이제 뭐 반도체 이제 공정에서 뭐 여러 가지 먼지나 이런 것들을 씻는 그런 이제 오염 물질을 없애는 세정용이 들어가는 특수 가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효성화학의 이제 경쟁사가 바로 SK 머티리얼즈거든요. 근데 머티리얼즈가 이제 SK랑 합병을 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NF3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상장사 중에서는 사실 효성화학밖에는 좀 그 대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욱더 각광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뭐 내년도 실적은 좀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뭐 PER이 뭐 4배밖에 안 된다 이런 또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실 올해 상반기 좀 좋다가 갑자기 이제 무너져가지고 대부분 안 좋았는데 요새 석유화학 기업들이 정말 이 2차 전지에 이어서 주도주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특징이 뭐냐면 순수 석유화학은 또 안 갑니다. 잘 안 가고 요새 뭐 롯데정밀화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효성화학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은 본업은 이게 아닌데 NF3가 여기 붙어가지고 반도체용으로 이제 특수가스 매출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증설 투자는 분명히 이제 그 수요 증가에 따른 이제 증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NF3 관련해서 효성화학도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사님께서 항상 요즘 들어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본업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들을 잘 찾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굳이 하나를 더하자면 증설이 있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어떤 종목 선택의 하나의 기준이 요즘에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이 이제 효성화학에 대해서도 포인트 짚어줬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볼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그 수주 공시가 떴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거의 10년 만에 태양전지 제조 장비, 물론 이제 작은 건 몇 개 있었는데 대규모 장비 공급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470억 규모고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40%나 돼요. 그래서 금액도 꽤 큰 편이고 이게 사실 태양광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아가지고 중국이 싹쓸이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힘들어지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거의 매출액이 그쪽에서 나오질 못했고 원래 이 회사 이제 본업은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주로 LG에 많이 납품을 하는 편인데 태양전지도 예전에 간간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잊혀진 계절이 돼버린 거죠. 근데 다시 이제 컴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새 이제 태양광 시장도 살아나고 대장주인 OCI가 굉장히 강한 가운데 하나솔루션마저도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본업에서도 잘 하지만
태양전지라는 게 또 지금 새롭게 또 다시 오랜만에 부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태양광 관련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관련한 모멘텀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포인트 잡아봤고요. 이어서 동원 개발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개 한 번에 말씀드리기 둘 다 이제 건설 쪽에 관련된 거라 예. 동원개발, 한미글로벌인데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 쪽에 있는 동원 그 로얄 두크라는 이제 아파트 같은데 이쪽에 그 신축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58억 원 규모고 매출액 대비해서는 23%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뭐 수주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양도 뭐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건설하면은 우리가 뭐 대선 후보 주자들의 공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네. 한데 뭐 사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어쨌든 공급 늘리는 건 다 일치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집값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해서 네. 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급 늘리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계속해서 공약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내년 3월까지는 계속 모멘텀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주를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쌉니다. PR이 되게 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도 없는 자리고 해서 동원개발도 좀 이 중소 지방 건설사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미글로벌은 이제 보통 설계하는 회사예요. 네. 뭐 설계감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쪽으로 유명한데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약간 의외였던 게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신축공사 이제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도 증설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공사가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좀 추측은 해보고요. 178억 원 이거 매출액 대비해서는 10%가 좀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기존의 다른 사업과 다르게 우리나라 그 IT 대표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신축공사 수주를 따냈다는 측면에선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주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개발과 한미 글로벌 최근 대 주가 흐름은 영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런 수주 공급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도 좀 환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리포트를 통해서 픽해 오신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그 동화성이라고 요새 수소차 관련주가 굉장히 세잖아요. 이제 네. 셌다가 좀 다시 빠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 관련된 기업이고 상당히 좀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자동차하고 가전용이 들어가는 그 게스킷이라고 하는 게 고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무 소재로 된 건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스나 물 같은 게 이제 세지 않게 고무 그 패킹을 한다 그럴까요? 그 이제 고무 이제 호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끼워 넣게 되면은 물 같은 게 이제 새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아니면 가전용, 특히 드럼 세탁기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이제 누수를 방지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좀 부품인데 이게 또 필요한 곳이 바로 수소 전기차입니다.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쓰임새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본업인 뭐 원래 가전이라든가 일반 자동차 부품도 당연히 수요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현대차 쪽에 좀 독점으로 많이 납품이 되니까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현대차가 워낙 수소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니까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거기다 자회사 중에 종합 퓨얼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자공시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지분율이 한 7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가지고 있는데 퓨얼셀 하면 뭐 여러분도 다 떠올리실 만한 기업들 두산 퓨얼셀, 네. SPS에 똑같아요. 그 기업들하고 하는 일이 연료전지 만듭니다. 수소연료전지. 그래서 아직은 뭐 물론 적자죠.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아직은 뭐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연료전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정부에서 내년부터 국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아마 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동아 퓨어셀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 모멘텀이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에서 그리고 수소 쪽에서 모멘텀을 이제 확실하게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동아화성도 좀 관심 가져보시고 다른 수소 연료전지주들이 막 그냥 주가가 이렇게 뻥뻥 뛰거든요. 네. 이 기업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완만하게 가는 스타일이라 좀 부담 없이 접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확실히 수소하면 퓨얼셀이 일단 붙어야 수소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실 텐데 동아화성에 대해서도 두 가지 모멘텀 본업과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짚어줬으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관심 있게 알았으니까 앞으로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S도 받아보도록 할 텐데 역시 어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OCI 잠깐 살펴봤는데 역시 6월 25일에 관심주로 빠르게 주셨던 OCI 수익률 최고가 기준으로 27%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롱글로벌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9월 8일이었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15% 올라갔고 이때 당시에도 건설 쪽도 건설 쪽이지만 풍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두 종목 좀 다시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게 진짜 시장이 그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약간 종목 찾기가 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역시 본업 플러스 이제 신재생이나 친환경 쪽에 이제 붙는 기업들이 굉장히 세긴 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OCI도 마찬가지고 코오롱 글로벌도 마찬가지인데 OCI는 태양광에다 2차 전지가 붙어버렸고 코오롱 글로벌은 이제 기존 건설에다가 풍력이 붙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둘 다 지금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주가가 뭐 부러지거나 여기서 뭐 무너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 여전히 본업도 잘 되고 있고 특히 OCI도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음극재 소재 부분에 있어서 계속 모멘텀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그 OCI가 폴리시콘 태양광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직은 비중은 작지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비싼 제품 중에 하나죠. 반도체형 폴리실리콘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매출액이 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말 이 OCI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아픈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든 기업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좀 올해만큼은 그런 좀 그 안 좋았던 분위기를 탈피하면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 쉽게 좀 팔지 마시고 좀 계속해서 한번 들고 가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코오롱 글로벌은 이렇게 주가 올랐어도 아직도 PER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증권사 목표가는 대부분 한 3만 원 이상을 또 이렇게 제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3만 원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에게는 OCI가 어떤 애증의 종목처럼 못이 박혀 버렸을 텐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들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글로벌에 대해서도 3만 원대까지 한번 바라보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특히 보유하신 분들 좀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추석 연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도 좀 쉬고 싶네요. 좀 일주일 좀 푹 쉬고 싶은데 예. 어쨌든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다 아마 이런 심정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 힘들다, 쉬고 싶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주일만 좀 잘 견뎌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추석 전에 좀 별로 안 좋아요. 시장이 항상 그랬어요. 이게 근데 이상하게 추석 전에 안 좋으면 추석 끝나고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부분은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항상 연휴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이번 추석 연휴 말미에 FOMC가 또 열려요. 네. 그래서 아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시장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불확실성 해소로 좀 시장이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추석 이후에는 좀 깔끔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예상되고 그 연휴 앞두고 지금 일주일 동안은 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근데 지금 다시 3,100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온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공포감 갖지 마시고 보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 사긴 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제도 좀 들어왔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질문을 저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물론 뭐 당분간 가기는 어려워요. 사실 네. 그렇게 뭐 부러뜨려 버렸는데 사실 뭐 매출액이나 이런 거 보면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닌데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 네. 자체가. 그래 좀 빠지는데 뭐 두 기업 다 워낙 단단하고 저는 뭐 나중에 또 몇 달 후에는 또 복원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은 일단 주도주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기회는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 네이버 카카오의 빈자리를 분명히 누군가 채우겠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중소형주들 강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화성뿐만 아니라 한번 좀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본업 플러스 뭐 특히 친환경이 많이 붙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업들이 꽤 발견하시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 포인트 잡으셔서 너무 공포심을 갖는 것보다는 좋은 기업들 좀 계속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꼭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급락장 오기 전에 장이 저번에 한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럴 때 뭘 하셔야 되냐면은 또 빠질 수 있으니까
리스트업을 꼭 해놓으세요. 그거 안 뭘 하면 살까? 막상 그때 가면 생각이 안 네, 나요. 안 나요. 맞아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리스트업을 꼭 해놓으시고 어제같이 폭 나가는 날 있으면 한번 또 잡아보자. 그게 되는데 그걸 안 해놓으시면 사실 어제 같은 날 그냥 우왕좌왕하다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꼭 이번 주말에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주도주 중심의 저가 매수가 여전히 휴양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좀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들에 대한 좀 튀는 형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건 이제 보너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들 우리가 한번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한 가지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해서 항상 이제 강조를 드려주셨고 그다음에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들의 자금이 점점 좀 떨어져가는 느낌은 많이 듭니다. 어떤 신용공여랄지 개인 잔고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정체 상태다 보니까 더 이상 저가 매수할 돈이 없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추석 전까지는 그냥 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죠. 뭐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고 살 거냐, 그냥 과감하게 들어갈 거냐 이 차이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성향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좀 안정지향적이면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대신에 수익률은 그만큼 낮아지겠죠. 나중에 그렇죠. 확인 안전은 하지만 반대로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 물론 뭐 더 빠지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뭐 내가 좋은 종목만 잘 선정했으면 나중에 돌아오는 보상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 공포에 맞서느냐, 나중을 대비해서 그냥 좀 기다리느냐인데 그거는 여러분 뭐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제 성향이 좀 그렇거든요. 저는 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줄 때 과감히 사자. 왜냐면 어차피 뭐 시황이라는 건 우리가 좀 맞출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저는 이렇게 흔들릴 때 또 강세장이라고 저는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고민스러운 시장에서 마지막 조언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좀 쉬고 싶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